네, 그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심화 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29번에 대한 내용인데 3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구하라.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폼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의 n제곱근들 중 다시 또 실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함수로 정의했을 때 제일 좋은 건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왜냐면은 n이 홀수면 양수건 0이건 음수건 무조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F3, F5, 그 다음에 F7, 그 다음에 F9는 무조건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2, F4, F6, F8, F10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짝수 제곱근일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음수면 없고 0이면 하나고 양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뭘 집어넣는 거니까? 3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번에는 F2, F4 한 값들이 다 2가 되는 거다. 이용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얘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방금 얘기했었던 형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3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n 곱하기 n-6에 이런 식으로 해서 n 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때도 있고 음수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내는 문제들도 우리가 기출문제나 기출유사에서 같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거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30번이나 오른쪽에 나와 있는 35번 같은 문제는 항상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수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예를 들어서 184의 x승이 23의 y승, 이게 맞단 말이 아니라 그냥 대충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걸 x승을 해가지고 x분의 1승을 해가지고 184 자체가 23의 x분의 y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있는 말이 되려면 항상 그게 어떤 값을 갖는다의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항상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31번과 같은 이야기가 종종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계산을 방정식 풀듯이 짱짱짱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보니까 2분의 n인데 이 루트 3분의 n이나 세제곱근 2분의 n이 모두 다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n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거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저 분모에 2가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n이 반드시 2에다가 뭔가를 갖다 곱한 형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분모에는 2는 나눴는데 2분의 n이 2는 날아가고 남아있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세제곱근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얘가 어떤 수의 세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루트 3분의 n의 폼에서 보신다면 n이 반드시 누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3이 있어야 분모에 있는 걸 날려주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웠는데 자연수가 되려면은 t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다가 kt를 적절히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n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뭔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k하고 t들이 가져야 하는 조건은 n이 3t제곱인데 여기서 보면 3이 지금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k는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이 왼쪽에서 보면 2를 가지고 있는데 우변에서 보면은 지금 3밖에 없으니까 t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2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들 중에서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2번이 아까 위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하나 둘 셋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고요? 는 k라고 놓고 계산해라. 그러면 8이 k의 a분의 1승, 81이 k의 b분의 1승, 그 다음에 x가 k의 c분의 1승 하고 이제 여기서 a분의 8, b분의 6 같은 거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7번과 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나올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지금 n년 후에 A 연구소의 총 연구비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10년 후에 현재의 1.3배가 되었다. 현재는 200억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2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의 n이 10인 거고 걔가 200에다가 1.3을 갖다 곱한 숫자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보이는 200을 나눠가지고 1 더하기 100분의 x의 10승이 1.3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맞습니까? 뭐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는 아니고, 이 문제를 풀 때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될까 안 취해도 될까? 안 취해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로그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상용 로그 값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만약에 상용 로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미치 2인 로그가 나와 있다면은 미치 2인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지수의 값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어거지로 로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수 자체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계산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37번이었고요. 뒤쪽으로 쭉 가서 이번에는 로그 파트의 심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로그 성질을 이용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나오는 형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는 않을 건데,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99% 이상 변들의 길이에 대해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 c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갖다 곱한 게 2가 되는 거니까 저 진수인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가 c의 제곱이 돼가지고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스몰 a가 빗변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을 쓸 때 스몰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쓰든지, 혹은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뭐라고 씁니까? 각 a가 90도인, 맞습니까? 삼각형에서는 각에 대응되는 변을 소문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a가 빗변이라고 하는 건 각 a가 90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볼 건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내일 나올 거잖아요. 맞습니까?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답을 내는 방법에는 총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제일 간단한 뭐냐면 2차 함수 그려서 계산하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라면 지금처럼 나온 형태에서는 뭘 이용해야 된다?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근데 산술기하도 안 되고 2차 함수도 안 되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우기는 문제는 A, B가 자연수다 혹은 정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정방정식일 가능성이 있어요.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은 산술기하 쓸 거예요. 그러면 왜 2차 함수가 아니고 산술기하인지에 대한 힌트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산술기하는 언제 쓸 수 있어?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1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물론 1보다 큰 게 양수를 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걸 로그 성질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면, 첫 번째는 4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고, 두 번째는 3분의 4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지금 a하고 b가 모두 다 1보다 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생긴 y는 로그 a의 x를 갖다 그려보면, 여기가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1,0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y는 로그 x에다가 1보다 큰 b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로그 값 로그 a의 b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잘못 썼네요. 로그 ba죠. 로그 b의 a가 나와 있는데, 로그 b의 a라고 하는 것도 a하고 b를 갖다 반대로 뒤집어서 만들어준 거니까 양수를 뒤집은 거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쓰자? 산술기하를 쓰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을 낼 때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최소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건데, 그 혹시 군포에서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니? 딴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는 거 뭔지 알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는 건 예를 들어서 2.3이면은 뭐하고 뭐로 나눠지는 거야? 2하고 0.3으로 나눠지는 거야. 2가 정수 부분이고 0.3이 소수 부분이야. 강훈아, 그러면 마이너스 2.3은 어떻게 나누니? 전 세계에 네 이름이 지금 알려진 거야.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 2랑 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3. 강훈이가 전 세계인 앞에서 틀린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일부러 설명드린 거예요. 정수 부분은 정수고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3인 경우에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얼마가 되게 0.7로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일 안 틀리면 돼요. 강훈이 2025년 4월 24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군포고등학교 재학 중인 강훈이 이제 뭐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댓글 달 거예요. 멍청이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정수분 마이너스 3이고 소수분 0.7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n하고 알파라고 설정을 하자. 그러면은 n 더하기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 근과 계수의 관계의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7이고 3.5가 되고 그래서 3과 0.5의 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의 두 근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0.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근이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된다. 네. 로그 n하고 관련이 없죠. 네. 그래서 n이 3이고 그 다음에 0.5가 n이 3이고 0.5 문제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나? EX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4 학교에서 혹시 무슨 이야기 없었나요? 그러니까 두 근이 만약에 n과 알파라고 하면은 n 더하기 알파는 두 근의 합이니까 2분의 7이고 그게 3하고 0.5 근데 두 근의 곱을 하면은 3으로 바꿔야 돼. 그렇지. 네. 지금 뭐가 안 맞죠? 왜냐면은 n하고 알파가 근인데 3하고 0.5를 갖다 곱하면은 아까 했었던 a분의 c 2가 안 나오니까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n하고 알파를 찾았으니까 로그 라지 n 자체가 3과 0.5의 합인 거고 그거 이용해서 n 찾고 제곱해가지고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2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4번도 이제 로그 2의 x, 로그 2의 y 더하는 거니까 로그 2의 xy가 1이라서 xy가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로그 3의 지금 진수끼리 갖다가 곱하는 거니까 1 더하기 x분의 2, 1 더하기 y분의 2 해서 여기는 요 진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9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이용해서 x, y 잘 갖다 구하고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2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뒤쪽에 25번하고 26번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갖다가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원하는 결론만 내리면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 1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녀석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은 그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고쳐서 생각을 했을 때 7의 3분의 1승에 다시 n승이니까 7의 3분의 n승이 되는 거고 저걸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3분의 n이 자연수 또는 원래 하나 더 있긴 해 0이 되는 거. 왜냐면 7의 0승도 1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나오니까. 근데 애초에 대부분 문제들이 그게 불가하게 만들어놔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는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3의 배수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괜찮을 것 같고
29번. 자, 요것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듭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모든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근데 거듭 제곱근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 있죠. 언제? 홀수 제곱근일 때만. 그러니까 세 제곱근 마이너스 8 같은 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걸 우리가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홀수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승차하면 그대로 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거꾸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세제곱근 어쩌고 저쩌고가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음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저 안쪽에 있는 게 뭐여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쟤는 안에 게 양수면 양수가 나오고 0이면 0이 나오고 음수면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고1로 돌아가서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생각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거기 29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아래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35번에 보니까 5에 2a 더하기 b 32 5에 a-b가 2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밑이 5도 아니고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b, ab분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2의 제곱에 저 ab분의 a 더하기 b를 쪼개가지고 다시 전체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의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 그래서 2의 a분의 1승의 전체 제곱하고 2의 b분의 1승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2의 a분의 1이나 2의 b분의 1의 형태는 여기는 요 녀석 정리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지수꼴인데 우변에 특정한 상수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계산하는 형태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36번 아까보다 조금 복잡한 형태이기는 한데 비슷한 맥락의 의미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뭐냐면 첫 번째 루트 어쩌고 저쩌고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저 분모에 있는 2가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2를 날려주려면 이 a가 적어도 1 이상이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루트를 씌웠을 때 그것 자체가 다시 또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가 만약에 차수로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 2k 플러스 1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a가 홀수 그 다음에 b가 짝수가 되어야지만 저 값이 자연수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제곱근 2a 플러스 1승분의 3의 비승이 유리수가 된다는 건 2의 3분의 a 더하기 1분의 3의 3분의 비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가 유리수라고 하는 건 분모 분자가 모두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또 그 분모에서 봤을 때는 3분의 a 더하기 1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그 분수가 날아갈 수 있는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앞에 것처럼 하나씩 적당히 잘 끼워 맞춰서 결론을 내야 되는 형태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36번이었고요. 지수로고 끝났고 지수함수 로고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y는 3의 x-a 더하기 4분의 3과 그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했을 때
그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2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함수와 역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당연히 무슨 폼이 나올 거냐면 로그 함수의 폼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연산은 되게 어려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게 그 역함수를 만들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디에 대해 대칭해서 만들었다는 거니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해서 만들었다는 거니까 지금 저 만나는 두 개의 점 a하고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저 빨간색 그 지수 함수의 교점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또로로로로로 이렇게 갖다가 정사각형을 구성을 했을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 루트 2가 된다는 이야기죠. 1대1 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A라고 하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을 하면 얘가 T, 3의 T-A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하는 점으로 표현될 거잖아. 근데 A에서 B로 갈 때 보니까 그림상에서 봤을 때 X축으로 얼마? 2. Y축으로도 얼마? 2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T 플러스 2, 3의 T-A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2니까 4분의 1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갖다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은 요거니까 그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저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지수 함수가 아니라 합성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도 밑이 얼마니까? 3이니까 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면 전체도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면 전체도 최소가 된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로 표현되는 것들. 오케이? 실수하지 않고 잘 맞추실 수 있어야 합니다. 18번. 자, 삼각형 OPA하고 삼각형 OAB의 넓이 B가 얼마라고 했어요? 3대 2라고 했죠. 내일 이런 문제가 시험의 뒤쪽 부분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아니고 문제를 풀 때 해결을 해야 되는 논리를 말하는 건데 이 삼각형 OPA하고 삼각형 OAB는요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굴 공유합니까? 높이. 선분 OP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 B가 3대 2가 된다는 건 밑변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3대 2가 된다는 이야기다. 오케이? 그래서 선분 PA의 길이를 만약에 내일 시험에 그게 나온다면 T가 아니라 3T라고 잡아요. 그게 정신건강에 조금 더 이롭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3T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T가 되겠죠. 왜냐면 3대 2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A라고 하는 점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3T, K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5T, K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A는 Y는 AX 위에 그 다음에 B는 Y는 2X 승 위의 점이니까 A의 3T가 K가 되는 것이고 2의 5T가 K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두 개가 모두 같은 거죠.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A의 3T 즉 A의 세제곱의 T승은 2의 5T 2의 5승의 T승이 되는 거니까 A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다? 32가 되는 거다. 오케이? A 6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A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갖다가 제곱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B가 나온다면 반드시 뭘 활용하여라? 하나의 같은 길이를 활용을 하여라. 물론 그게 아닌 변칙적인 케이스의 문제도 튀어나오긴 합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게 1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아래쪽은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20번. 자, 얘는 뭐 해서 푸는 문제입니까? 치환해서 푸는 문제죠. 맞습니까? 누구를? 2x승을 t로 치환한다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x에 대한 이야기였지 t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x는 실수 전체였지만 우리가 이 x승을 t로 치환을 했잖아. 그러면서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 큰 실수 전체로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언제만 성립하면 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성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면 판별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판별식 이용해서 풀었는데 답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 그때는 보통 언제냐면 그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한 경우에만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1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t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제곱이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a,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형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t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그림이 있고 a,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값의 범위가 지금 0보다 큰 실수 전체니까 이쯤에 0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꼭지점의 y좌표인 1-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가 a니까 끄트머리 점이 만약에 여기로 잡히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된다면 여기가 0, 함수에다 1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이죠. 그러면은 제일 작은 아래쪽에 있는 게 0,1이 돼버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게 되겠지? 얘는 그냥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따로 계산, 두 개의 범위 갖다 합쳐서 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20번. 그래서 치환을 할 때 값의 범위가 바뀌는 부분 조금 유의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비슷하게 또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만한 거는 25번. 자, 지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냐, 이 기억이 맞는 말이냐, 뒤가 맞는 말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f-x하고 fx분의 1이 같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좌변은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다 뭘 갖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의 x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저 우변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좌변에 있는 걸 만들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x에다 2를 갖다 집어넣어. x가 0만 아니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2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 더하기 4. 그래서 1분의 2분의 4분의 17이니까 계산하면 8분의 17이다. 이렇게 f-2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x에 2 집어넣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의 2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래서 이게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긴 할 텐데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어떨까? 야, 얘는 무리수잖아. 쟤는 유리수잖아.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이해되세요? 원칙적으로는 fx분의 1을 만들어 봤을 때 쟤를 갖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틀렸다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불안하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발례를 하나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fx, gx 두 개를 갖다 곱하랍니다. f하고 g를 갖다 곱해라. 그러면 얘는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하고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얘는 4분의 분모에 있는 이 두 개 갖다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분자에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갖다 곱한 건 합차 공식 아닌가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래서 이거는 2의 x승의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그래서 4분의 2의 2x 빼기 2의 마이너스 2x 하고 저 4를 2 앞으로 하나 떼서 2분의 1 곱하기 2의 곱하기 2분의 2의 2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한다. 2분의 1을 내비두고 2분의 1을 내비두고 뒤쪽에 그 2분의 어쩌고 저쩌고 표현이 된 게 결과적으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요 gx식에다가 x 대신에 2x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g의 2x가 되는 거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수법칙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두 개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지수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그 디귿은 그래서 fx제곱 더하기 gx제곱이니까 위에 있는 거 각각 제곱해서 더해도 되는데 근데 그 fx제곱 더하기 gx제곱은 fx 더하기 g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fx gx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어쨌든 얘하고 얘를 더하면 뒤쪽에 얘는 자연스럽게 날아가 버릴 거니까 연산이 조금 편할 거고 그 다음에 f 곱하기 g는 여기서 계산을 해놨으니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그냥 제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수함수 설명해드렸고 로그 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까지 오니까 뭔가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 같이 섞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앞쪽에서 기억나니? 지수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이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걸 이용해서 좌표 찾아서 들어갔었던 문제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이 중에서 뭔가 0,1이나 1,0 같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지나는 게 아닌 경우에는 ABCD라고 하는 점 하나도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점을 K, K라고. 그러면 선분 AB가 그리고 선분 BD가 둘 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K-2, K 그 다음에 얘는 K,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K-2, K와 K, K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요 Y는 2 곱하기 로그 2x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D 둘 다 그거네요. 그래서 지금 A하고 D니까 K는 2 곱하기 로그 2의 K-2 그 다음에 K 플러스 2는 2 곱하기 로그 2의 K라고 하는 관계 잘 활용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연산 자체는 별로 안 좋은 게 로그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다항식이 섞여 있는 형태지만 저 만들어진 식을 뭐 위에서 아래 거 빼셔도 상관없는데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좌변은 그대로 2가 나오고 우변은 2로 묶어가지고
로그 2의 k에서 로그 2의 k-1을 갖다 뺀 형태가 되는 거니까 로그 성질 이용해서 k 값 구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정보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함수에서 활용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로그 2의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로그 부등식이고 3은 로그 2의 8이니까 f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기분 좋게 틀리겠지. 풀어서 기분은 좋았는데 틀렸겠죠. 왜 틀릴까? 로그에서 무조건 뭘 고려해야 된다? 진수 조건. 그래서 fx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왜냐면 원래 있었던 로그에서의 진수니까. 오케이? 두 번째, 내일 시험에 나오면은 두 개일 거야. 함수가 점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수식을 2차 함수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만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후자예요. 왜냐면 f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이렇게 갖다 이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y는 8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은 2,0하고 4,0에서 만나는 거니까 x = 3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6,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 f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실제로 2차 함수를 만들지 않고 2차 부등식을 안 만들었지만 그림에 의해서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뭐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면 fx가 0보다 큰 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뭐를 버려야 되는 거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가 fx가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니까. 혹은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계산하면 x가 2보다 작든지 4보다 커야 돼요 라고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요 f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범위와 아래쪽에 있는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뭐 생각해라? 진수 조건. 오케이? 1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A, B 뭡니까? 양수죠. 산술기하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냐면은 얘는 로그 2의 8AB거든. 그 다음에 로그 2의 2A는 진수에다가 A가 양수면 2A도 양수잖아. 진수에다 양수만 갖다 집어넣었을 때 로그는 실수 전체를 커버해요. 그러니까 양수 조건을 만족을 안 하잖아. 지금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산술기하를. 그래서 로그 2의 8AB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B가 4-A니까 얘는 로그 2의 8A 곱하기 4-A가 되는 거고 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전체의 최대값은 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놓친 거 있을까 없을까? A가 양수니까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 놓친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냐면 지금처럼 문자 두 개가 양수 조건을 갖고 나왔을 때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B 값의 범위를 통해서 A 값의 범위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B가 4-A니까 B가 0보다 크니까 이걸 통해서 A가 4보다 작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는데 B가 양수면서 A 더하기 B가 항상 4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부교재니까 여러분들 미리 풀어봤을 건데 그 풀었을 때 이 4보다 작다 안 했을 때도 답 나왔을 거거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정확한 방식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는 뭐를 이용을 해서 구하시는 거냐면 그 반드시 지나는 점들
여기는 요 1,0나 0,1이라고 하는 점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d 더하기 c 곱하기 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가 y는 2분의 1의 x에다가 x 대신에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의 a승이 여기는 요점이 a, 2분의 1의 a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 어떤 점이 되는 거냐면 y는 2분의 1 x,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2분의 1의 a승, 2분의 1의 a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x좌표 같은 거니까 2분의 1의 a승이 뭐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2분의 1의 a승을 이제 갖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d, d니까 y좌표가 d가 되는데 이 y는 로그 2의 x에다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d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2는 위에서 한 것처럼 로그 2의 2분의 1의 a승이니까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a승이고, 그래서 d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지금은 a, b, c, d, 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a하고 d가 각각 얼마인지 몰라도 d하고 마이너스 a가 같은 거기 때문에 a랑 d랑 더하면 값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케이? 지금의 관점들을 활용해서 c하고 e를 갖다 곱한 게 값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까지 설명드렸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별로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25번에 그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로그 2에 x 대신에 x 더하기 8 그리고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로그 함수가 나왔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점근선 무조건 어떻게 찾으라고? 진수가 0인 거 이용해서 찾으라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8이 0인 거니까 x 이퀄 마이너스 8이 점근선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언제 그릴 거냐, 진수가 양수일 때 그릴 거니까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밑이 2고 뭔가 이제 대칭 이동이 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형태의 함수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다가 주어진 그림을 갖다 그려본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x 이퀄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밑이 2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를 갖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 만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4사분면 안 지나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4사분면 안 지난다는 건 그래프가 조금 더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게 그 4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저 y축과 만나는 y절편, x가 0일 때 함수값. 그래서 x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로그 2의 8은 3이니까 0, k 플러스 5가 되는데, 그 k 플러스 5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0보다 크면 안 만나고 원점을 지나도 4사분면은 안 지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해석의 패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번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가 있다. 마이너스 1,0, 1,0.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큰 실수, 그 다음에 Y는 로그 AX,
그래프가 원C하고 만나는 두 점 중에서 A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y 로그 AX니까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잖아. 여기는 요 점 B라고 하는 점 1,0 여기를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이게 y는 로그 a의 x다. 그래서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자. 근데 여기가 a 마이너스 1,0인데 선분 AP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3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 원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2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갖다 이었을 때 여기 각도 반드시 뭐라는 거? 직각이라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원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름하고 나머지 원위 한 점을 갖다 이어서 만들어주면 여기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요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선분 BP의 길이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각도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걸? 왜냐면 제가 1대 2대 루트 3의 관계를 갖는다는 건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60도가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P에서 선분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서 저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1,0에서부터 왼쪽으로 아래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K, K 잡고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그 점이 y는 로그 ax 위의 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a를 포함한 관계식을 찾고 a의 루트 3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수 파트에서도 로그 파트에서도 지수 함수에서도 로그 함수에서도 다양한 파트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함수에서 물어보는 것,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어야지라고 하는 인식을 좀 정확하게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8번도 이것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로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OAB가 한 직선 위에 있는데 OA하고 OB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1대 2. 그 얘기는 OA 대 OB가 1대 2니까 OA하고 AB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1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A'이고 얘가 B'이면 이 1대1의 B는 누구하고도 성립하는 거냐면 OA' 대 그 A', B'의 길이의 B하고 같은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A'의 X좌표를 A, 0라고 한다면 B'은 당연히 2A, 0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 로그 3의 5A-3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A, 로그 3의 10A-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OAB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직선 위에 있다 했지. 그때 꼭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의 점이 거기를 지난다의 관계가 아니라 OAB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조건 뭐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냐면 선분 OA의 기울기와 선분 OB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A분의 로그 3의 5A-3이 2A분의 로그 3의 10A-3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A값 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물론 OA와 OB의 기울기가 아니라 OA하고 AB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찮잖아요. 왜냐면 원점을 이용을 하는 게 좌표로선 제일 간단하니까. 오케이? 네. 그 설명이 지금 28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양수 AB의 최소값
그래서 얘도 이제 그 f의 a 더하기 b가 로그 3의 a 더하기 b가 1이니까 a 더하기 b가 3인 거고, 그럼 ab는 b가 3-a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3보다 작아서 a는 사실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뭔가 해석하는 게 되게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시험에 이렇게 접근해야지라고 하는 걸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29번이었고요. 마지막 삼각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60% 정도로 얘기할게요. 6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그림이.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왜 100% 아니냐? 100%를 했다 내일 안 넣으면 내가 무슨 욕을 먹으라고? 그럼 나머지 100% 아니고 한 90%, 80% 정도 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60%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라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저렇게 충격적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자꾸 보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문제고, 아까 원하고 관련된 문제가 원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닌데 하나 나왔잖아. 그리고 원이 나올 때 뭘 이용하라 그랬냐면 원 그리고 지름 갖다 그리고 한 점 갖다 그었을 때 직각인 거 이용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원을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접선이 있을 때예요. 접하는 선. 혹은 원들이 서로 접할 때. 그 지금은 저 안쪽에 있는 6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저 점을 3개를 찍었는데 원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조그마한 원의 그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찍어놓은 점은 그 2개의 원의 접점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갔다가 이어졌을 때 당연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있을 거냐면 원래 있었던 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얘를 또 갖다가 이렇게 이어주고 얘를 또 갖다가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원래 조건, 그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6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잠깐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6-R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R이 2개니까 2R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 빨간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이게 몇 도야? 무조건 60도 아닌가요? 왜냐면 안쪽에 360도를 지금 그 6개로 나눠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2개 할 건데 얘랑 길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등변 삼각형이지. 저각이 60도인데 저 2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6-R로 같아 버리는 거라면 결국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도 다 같다는 이야기네. 그 얘기는 6-R과 2R이 같아야 되니까 3R이 6이고 R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원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넓이,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하나 내릴게. 정확히는 원의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기는 한데 그게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요 접점으로 떨어지지 않겠니? 중점으로 가는 거니까 정삼각형이고 저 둘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색칠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쪽에 이 색칠해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에는 지금 위쪽에 핑크색 사선 그어놓은 저 도형이 몇 개 생기는 거야? 12개 생기는 거지. 물론 대칭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넓이는 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저 핑크색 사선 친 녀석은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안쪽이 부채꼴 넓이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종 결론은 이거야.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 뺀 거에 몇 배? 12배.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도형이 뭐 수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 패턴, 해석하는 패턴은 무조건 접점,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안쪽에 무조건 정삼각형이 6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리들을 좀 알고 들어가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19번. 자, 뭐 이 문제를 풀어봤을 수도 있고 안 풀어봤을 수도 있는데 짱구를 굴려봐요. 강훈이 짱구를 밀어보자.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 보기를 슬쩍 봐봐.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파이. 파이가 들어가 있는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야? 도형 중에? 원이잖아. 원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는 x하고 y의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저기 보기에 파이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쩌고 저쩌고잖아. 그래서 양변 제곱해 볼 거야. x제곱은 y제곱은. 그래서 x제곱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y제곱은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원이라고 뭔가 예상을 한 순간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좌변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는 날라가죠. 그 다음에 우변 더하면 5사인 제곱 5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래서 5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결론이 뭐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네. 중심이 0,0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1이네. 그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1의 도형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2파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도형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파이가 있다. 원일 확률이 높다. 원을 만들어내려면 x제곱이랑 y제곱을 무조건 만들어 봐야 된다. 오케이? 1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20번, 21번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아까 그 뭔가 하나 고정되는 게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길이를 활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들의 비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봐봐. 정사각형이 있고 각 두 개를 세타가 되게 잡고 그 다음에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삼각형 BPR이랑 사각형 PCQR의 넓이비가 1대 8이래.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조금 알아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직각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도 그래요? 민준이랑 나랑 마음이 통했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통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랑. 자, 그래서 제가 직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직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지금 여기가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왜냐면은 저 각비가 90도인데 세타랑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쪽에 삼각형 ABR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위에가 세타고 아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됐네. 이게 직각이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뭐가 되는 거냐면 직각이 되는 거죠. BRP도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직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스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각형 BPR하고 BPR 그다음에 삼각형 BQC하고 닮음인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두 개가 닮음이다. BPR이랑 BQC가 닮음이다. 맞습니까? 세타 직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 직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있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삼각형 BRP 조그만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비가 1대 8이라고 했거든.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큰 사각형의 넓이의 b가 1대 8이라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b는 1대 9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노랑이랑 초록이랑 더하면 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넓이 b가 1대 9야. 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3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넓이가 그 높이가 혹은 밑변이 하나 고정되잖아. 근데 지금 고정이 안 되지. 근데 닮음이지. 그래서 둘 다 3배씩의 배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닮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넓이가 원래 거의 9배가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의 길이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깥쪽에 큰 변의 길이를 a라고 혹은 뭐 3a, 9a 같은 식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몇 대 몇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 1대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a라고 잡아놓은, 귀찮으니까 3a라고 합시다. 3a라고 잡아놓은 선분 BC에 대응되는 변이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선분 BR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요.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A가 되겠지. 왜냐면은 BC가 3A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요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A, 여기가 3A, 그 다음에 선분 AR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루트 8A. 오케이. 코사인 세타 구하면 끝나겠네. 오케이. 그래서 넓이 b가 나왔을 때 닮음인 삼각형을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비율을 이용하는 것들은 이런 그냥 고정되어 있는 도형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좌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높이나 밑변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진짜 마지막 설명.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날까 봐.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그 실수인 거 분명한가요? 사인 코사인 값이 호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a 이퀄 제로라고 하는 개수가 실수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됐다는 건 반드시 누구도 그릴 수밖에 없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켤레 복소수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뭘 이용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 뒤에 거 날아가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원래는 빼기 i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는 1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거 잘 갖다가 정리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